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이상하게도 혼자 꿋꿋하게 버티는 코인이 있습니다. 네, 오늘 파헤쳐볼 미스토리의 주인공 바로 파이코인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예를 들어서 2025년 11월 18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암호화폐 시장에 어마어마한 폭락장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폭풍우 속에서 거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코인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이 수치를 보면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12만 6천 달러라는 고점에서 8만 9천 달러까지 거의 7개월 만에 최저점으로 곤두박질 치는 동안에요. 파이코인은 오히려 가격이 살짝 올랐습니다. 정말 기이한 현상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 기묘한 고요함의 비밀은요, 파이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 힘들이 아주 섬세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장 분위기가 최악이었던 날을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이 7% 넘게 폭락했는데 파이코인은 1%도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면요. 보통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기침하면 독감에 걸리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건 거의 끄떡도 안 한 거죠. 자, 그 비결이 뭐냐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이미 한번 조정을 거쳐서 낮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바로 보유자들의 독특한 생각이에요. 이분들은 파이코인을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4시간을 들여서 직접 채굴한 공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 웬만한 하락에는 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수면 아래에서는 엄청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희망이라는 두 감정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랄까요? 자, 먼저 공포의 편을 한번 볼까요? 이건 끊임없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잠금 해제된 코인들이라는 시한폭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 마이그레이션된 83억 개 코인 중에 32억 개 이상이 이미 잠금이 풀린 상태입니다. 이게 언제든 매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 즉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는 다들 걱정하는 거죠. 와, 저 물량 다 풀리면 가격 완전 박살나는 거 아니야? 하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실제로 파는 사람보다 팔면 어떡하지 하는 그 공포심 자체가 가격을 짓누르는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공포에 맞서는 힘은 뭘까요? 바로 희망입니다. 파이 생태계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죠. 이건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이 그 근거입니다. 파이가 단순한 코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실제 거래도 하고 대출도 받는 진짜 금융활동이 가능한 디파이의 플랫폼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인 거죠. 핵심 기능들은 이미 테스트넷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자, 파이가 이렇게 사람 수, 즉 커뮤니티의 힘으로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면요. 웹3 세계의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신뢰의 문제를 풀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 그 자체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익명의 계정이 판치는 지금의 인터넷이 아니라 검증된 진짜 사람의 신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터넷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영지식 증명이라는 진짜 똑똑한 기술 덕분이에요.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술집에 들어갈 때 주민등록증을 통째로 보여주지 않고도 나는 성인입니다 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것과 같아요. 내 얼굴 데이터 같은 민감한 정보를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면서 나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만 딱 증명해 주는 거죠. 이건 그냥 코인 하나 만들어서 띄우자 이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쓰기 편한 지갑은 기본이고요. 처음부터 A16Z나 판테라 같은 최고의 투자사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는 아주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인 거죠. 자, 그럼 보세요. 한쪽은 거대한 커뮤니티, 다른 한쪽은 정교한 기술과 신뢰. 웹3의 미래를 두고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두 프로젝트가 있는 겁니다. 이 둘, 어떻게 다를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파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거대하고 활기 넘치는 실험실 같아요. 반면에 인터링크는 처음부터 규제와 기술적 완성도를 염두에 두고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올리는 아주 꼼꼼하게 설계된 청사진 같고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파이를 해야 돼? 인터링크를 해야 돼? 그런데 말이죠.
어쩌면 정답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병행 전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하는 게 바로 이 병행 전략이에요. 파이는요, 이미 거대한 커뮤니티가 있으니 앞으로 생태계가 어떻게 커지는지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인터링크는 지금 바로 참여해서 그 새로운 실내 인터넷의 기초를 만드는 벽돌 한 장을 내가 직접 쌓는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미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다져진 실험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인프라인 셈이죠. 이 두 가지 다른 미래에 모두 참여하는 것, 이게 어쩌면 웹3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결국 시장에 다시 활기가 찾아왔을 때, 과연 수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커뮤니티와 기술과 신뢰로 단단하게 쌓아 올린 인프라 중에 어떤 기반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까요?